저희가 이제 어릴 적 아주 오래전 그 흑백 사진, 이런 가족들의 사진을 보면 그 사진 속에서 유추되는 그 다양한 기록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 당시의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가족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당시 사회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 예전에 사진을 찍었던 부모님이 찍었던 그 공간이 사실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간혹가다 어떤 한 지점이 아직까지도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제 그 공간을 제가 가서 그 공간을 조우하는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이제 세 군데죠. 서울의 남촌, 북촌, 그리고 궁궐이라는 그 세 군데의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그 각각의 사건들, 당시의 사건들이라든가 음악, 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리고 역사에 대한, 사회 등의 담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담론을 바탕으로 그 각각의 시대사적인 공간을 새롭게 사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래된 어떤 사진첩 사진을 펼쳐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사고를 찾아가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영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글에서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홍남파의 봉선화와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사실 신혜승 선생님이 쓰신 그 남촌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 안에서 홍남파 선생님이 당시에 그 기자로서 혹은 여러 가지 비평의 글을 신문에 기고한 글들이 이 남촌이라는 신혜승 선생님이 글 속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촌에서 보면 분명히 홍영후 씨죠. 이 홍남파의 그 세세한 기록들이 이제 북촌에 나옵니다. 그 안에 보시면은 홍남파 선생님의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글이 있었어요. 신혜승 선생님이 2016년도 이화음악 논집이라는 곳에 글을 하나 실으셨는데 그 제목이 1920년대 한국 근대 가곡에 뇌재되어 있는 슬픔의 서사와 그 역설이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글을 통해서 그 슬픔에 대한 은유를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홍남파 선생님의 봉선화에서 보여지는 그런 슬픔에 대한 은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한국 가곡에서 보이는 그러한 그 슬픔에 대한 서사가 저에게는 아주 큰 영감이었고요. 그 안에 이제 자연과 사물이라는 두 가지로 어떤 슬픔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어들을 보면 꽃, 별, 달, 구름, 하늘, 나무, 연, 피리, 배, 신발, 뭐 이런 아주 단순한 단어들이지만 무생물인 이 시어가 이 시 속에 포함되면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또 다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시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부분이 또 음악으로 치환되면서 또 다른 영감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슬픔에 대한 서사, 그러한 슬픔에 대한 은유를 통해서 이번 곡을 쓰는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레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레드 하면 영문으로 RED라는 철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적으로는 빨간색이라는 어떤 색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색깔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잘 띄는 그런 색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류가 가장 오래된, 사용한 지 오래된 그런 색 중에 하나라고 해요. 미술 작품 속에서도 빨간색들이 많이 보이죠. 중요한 그러한 작품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마크 로스코라든가
이제 작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빨간색의 의미도 또 다른 그림으로서의 은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 레드 시리즈가 시작된 게 제가 202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사실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 이 시리즈에서는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레드라는 색깔은 어떤 신에 대한 신성함 이런 것들로 얘기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18세기, 19세기를 건너오면서 레드라는 색깔 자체가 이제 혁명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열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열정이라는 그 하나의 단어를 좀 가져와서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레드에서 RE 하면은 re라는 말이 돼요. 그 re라는 접두사가 갖고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redo 다시 한다, 혹은 retro 해서 어떤 복고풍의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컴퓨터하고 관련해서 한동안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장비가 부족하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무대에서 어쿠스틱 악기들이 간혹가다 그 컴퓨터 음악들 들으시러 가면 그 악기를 연주하고 그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변조되거나 변형된 어떤 소리들이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되게끔 설계되어져 있어요. 간혹 그 과정들을 보면서 간혹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공연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음악을 듣는데 마치 악기가 스피커에 종속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은 다른 생각이죠. 좀 다른 생각을 해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종속된 것들을 역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좋은 시스템에서 좋은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돼요. 그 감흥은 또 굉장히 큰 감흥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그 스피커 대신에 어떤 악기를 증폭시켜서 악기의 컴퓨터에서 제너레이트 된 사운드들이 이 악기를 통해서 퍼져나올 수 있게끔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제 그런 궁금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으로 제가 올렸던 게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피아노를 울리는 거,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소리들은 전부 다 그 악기들의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컴퓨터 음악 안에서, 특히 테이프 파트 안에서 사용하는 소리들은 제가 만든 소리들이라기보단 거의 대부분 다 구체적 음향들입니다. 실제 악기 소리라든가 그 악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소리들을 녹음하고요. 그 녹음된 소리들을 변형시키고 또 그걸 좀 더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작은 소리들, 악기에서 표현될 수 있는 그 작은 소리들이 아주 큰 소리로 나올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 거기에 좀 중심을 두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열정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열정들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을 갖고 과장되게 표현할 경우에 우리가 그 열정을 몸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레드 시리즈는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그 열정과 관련된 과장들, 과장법에 관한 것들. 두 번째는 순환 구조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순환 구조라고 하면은 각각의 곡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끔 설계하고 싶었고요. 그 연결되어 있는 곡들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통하는 하나의 소리를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곡이 처음 시작될 때 만들어졌던 그 마지막에 있는 소리들이 그 두 번째 곡에서도 마지막에 또 쓰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작 부분에서 바로 그 소리가 같이 시작되면서 이 곡을 시작하게 됩니다. 뒤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첫 번째 있었던 이 소리들을 좀
좀 변형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안에 이제 피아노 이후에 이제 기타를 좀 활용했고요. 그리고 첼로를 시도를 하다가 사실은 아직은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첼로도 이제 나중에 좀 쓸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네어 드럼을 중점을 두고 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공부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네어 드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스피커들을 만들고 제작해서 스네어 안에서 이 소리들이 울릴 수 있도록 해봤고요. 상상하는 그 소리들이 나옵니다. 뭐 새로운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원래 좋은 스피커에서 굉장히 좋은 소리들로 들려야 하는 소리들이 스네어를 통해서 들리게 되면 실제로는 소리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재미난 소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다운그레이드된 그런 음향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좋은 소리들을 실제로 만들고 그 소리들을 공연장에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컴퓨터로 돌려서 순환돼서 다시 스네어로 보내고 스네어에서 조금은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음향들이 바깥으로 퍼져나오게끔 한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재미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요번에 작업한 것도 스네어 드럼 안으로 소리가 들어갑니다. 스네어 드럼 안으로 소리가 들어가서 그 소리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약간의 스피커들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그 공간의 음향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목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큰 목표를 갖는다면 약간은 좀 색다른 무대에서 다양한 스피커와 이러한 몸통을 울릴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부착한 그런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음악극 같은 형태의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에서 오늘 이번 작업을 시점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음소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은유적 표현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어떤 단어들을 표현하는 곳들도 있지만 음소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 고관에서 알 수 없이 막 내뱉는 소리들이 있어요. 이 소리들, 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그건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외침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당시 상황들, 이 봉선화라는 시가 쓰여진 그 당시 우리 시대상들, 말하고 싶었던 독립을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우리 선조들의 어떤 절규, 그러한 마음을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울분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뭐 우리가 아주 슬픈 선율을 만든다거나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해서 이 슬픔을 아픔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 음소들의 사용은 그러한 상징성을 얘기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이제 스부흐라고 되어 있어요. 시옷, 비읍, 힛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옷, 비읍, 힛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이제 이 곡의 처음 시작 부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시작이 스부흐 하는 이 단어의 음소들을 활용한 그 아이디어들이 곡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목을 제가 봉선화라는 직접적인 이름을 넣는 거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너무 직접적이다. 혹은 그들의 울분을 봉선화라는 제목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부흐 이것도 사실은 봉선화의 첫 자음들입니다. 이 자음들을 좀 돌려봤어요. 이렇게 좀 돌려봤고요. 곡의 시작 지점이 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려서 슛, 비읍, 힛 들어가고요. 그런 어떤 이 고관에서 이러한 절규, 울분,
그런 마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성이 되게 이상하죠. 사실은 그 타악기를 쓰면서도 특별히 음정이 들어가는 타악기를 쓴 것들도 일반적인 타악기들이 아니에요. 뭐 싱잉 볼이라든가 혹은 뭐 텅 드럼이라든가 이제 그런 악기들을 활용하고요. 그런 악기들을 또 간혹 사용이 되어지지만 주로 또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율 악기들로 이루어진 어떤 편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인성이나 성악적 구조를 갖는 곡들에서 그러한 음정,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없는 악기들을 중심에 두고 편성을 잡는다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이죠. 굉장히 뭔가 모르는 그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원해서 그런 편성을 잡았고요. 이 편성은 사실 처음에 제가 레드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편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 스네어 드럼 2대와 성악가 1명 이렇게 된 편성을 생각을 했던 것이 시점이 됐고요. 지금 이번에 쓰는 곡은 타악기를 조금 확장시키고 인성을 활용한 그러한 작품으로 좀 변형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음악극이라는 말을 썼어요. 음악극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작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제가 언젠간 한번 좀 대규모는 아니어도 좀 긴 길이의 어떤 큰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 안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성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앞으로 또 수정해 나가면서 하나의 큰 극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조금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실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텍스트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텍스트들은 지금 계속해서 김형준 씨의 봉선화만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사뮤엘 베케트의 Something There라는 시가 있고요. 그 시의 아주 일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뮤엘 베케트의 이 Something There는 1974년도에 쓰여진 거의 마지막 이제 사뮤엘 베케트의 마지막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뭐 그렇게 긴 시는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가사들을 보면 뭐 Something There, Where, Out There, Outside, What, The Head, What Else, Something There. 이게 사실은 이렇게 문맥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시이기도 해요. 뭐 부조리극으로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도 역시 그 부조리극과 관련된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조금 생각했던 거는 봉선화라는 그 시절, 그 시대, 그 책에서 보여주는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사회적 측면들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확한 어떤 의미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다 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구성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관객들이 낯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적 측면,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낯선 것들의 나열들, 이런 방식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낯설음을 통해서 사실은 그 부조리함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 작업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각 작품마다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달라서 사실 그 구성할 때 구성하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별히 레드 시리즈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순환 구조에 관한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즉흥의 사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악에서 우리가 즉흥적 요소를 쓴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즉흥적 요소들을 어떻게 구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 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곡 안에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요. 실제로 곡 안에서 제가 곡 계획을 잡을 때 처음에 즉흥적인 방식으로 곡의 첫 계획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방식들이 이제 이 곡 안에서는 레드 시리즈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환 구조에 관한 거는 그 하나의 그 선율적 구조, 첫 번째 나왔던 그 선율적 구조 혹은 음색적 구조들이 이제 곡의 각각의 곡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곡에서는 또 순환적인 구조로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인성에서 나오는 소리가 악기로 전달이 되고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스피커로 전달이 되고 서로 계속해서 순환되는 그러한 어떤 음색적 순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디가 출발인지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어떤 구조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곡 작업을 했습니다.